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요, 수박이 땡깁니다. 수박은요, 겉이 퍼렇지만 자르면요, 아주 내부는 빨갛습니다. 위장 보수를 보통 수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는요, 위장 보수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윤창중의 칼럼 세상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수박 먹고 싶은데. 아, 너무 더워요. 너무 검소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 에어컨이 진짜 한 대가 없고 지금 다 가슴에 땀 나신 거 보세요. 방송에 나올 것 같아.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피정을 많이 사갖고 에어컨이라도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 대표가 프로 할 때마다 제가 이 에어컨 집에 없는 걸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시청자들이 저한테 불쌍하다고 말이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 본론을 말씀하죠. 벌써 들어가는데 저는 그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했던 김무성 의원이 그 이 땡볕에 폭염을 뚫고 밀짚 모자 쓰고 콧수염 기르고 면도도 하지 않고 허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수박을 떠올렸어요. 수박 보수다. 수박 보수. 네. 아, 저 양반이 김대중,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전라남도 신안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에 있는 그 추모관에 가서 그 방명록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거기다 이제 글을 남겼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어깃장을 놓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네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환생을 하셔가지고 부활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대통령을 지금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환생해가지고 햇볕 정책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유, 날 더워 죽겠는데 또 햇볕이야. 아유. 정말 이게 과연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 이게 과연 입에 담아야 될 내용인지, 네? 이게 지금 밀짚 모자 쓰고 지금 수염 깎지 않고 지금 이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과연 해야 될 이야기인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과연 새누리당 대의원들은 도대체 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을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지금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하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정치인을 이 당대표를 뽑았냐, 집권당의 당대표를 뽑았냐 말이죠. 아, 정말 진짜.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김무성 의원이 겉은 파랗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은 수박보수, 위장보수다. 그러네. 또 그런 위장보수, 수박보수를 당대표로 뽑은 새누리당의 대의원 중에는 그런 사람, 그런 수박보수, 위장보수가 많았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를 한 게 아니냐. 아, 그렇죠. 야, 이거 큰 위기네요. 나는 정말 이게 개탄스러운 문제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문재인이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에 가갖고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정신이 꼭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거는. 네, 네. 그런데 지금 더민주에서 그걸 놔두겠어요? 그렇죠. 출당시켜 버렸겠지. 출당시켜. 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네, 당신 네. 정신 차려라. 근데 새누리당에는 이거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죠. 야. 네. 아, 지금 김대중의 리더십이 왜 필요합니까? 김대중 때 무슨 리더십이 있었어요? 한 특정 지역이 그냥 싹 잡아갖고 난리만 치고 말이죠. 네. 북한에다 퍼다 주고 말이죠. 노병사육 네. 타려고. 아, 남남 갈등의 시초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아, 나. 제가 지금 무슨 새누리당을 또는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해서 예. 이른바 뭐 구태의연한 개खे묵은 색깔론을 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예.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예. 그 건국대의 그 오정근 교수가 이제 비대위원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누리당에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좌파에 경도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누리당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좌파에 경도되어 있더라. 네? 이분은 이 경력을 보면은 무슨 색깔론을 말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정의당 대표가 새누리당이 정의당의 정책을 가져간다라고 불평하더라. 이 정도로 지금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좌경화됐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진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네? 새누리당이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정당이라는 그 정의당의 정책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당대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의당의 당대표가. 이야, 네? 이건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파가 새누리당이 좌파 정당, 진보 정당에서 그 당을 지금 지지하는 겁니까? 유승민 같은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그냥 자기가 무슨 좌파의 대부인 양 막 떠드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그런 말을 떠들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거를 갖고 막 또 당대표 김무성이가 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또 띄우고 말이죠. 띄우고 있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뭐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찍을 것 같으면은 뭐하러 유승민을 찍어요? 새누리당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은 많은데. 아니 문재인 찍지 그러면. 문재인 찍지요. 네. 안철수 찍고. 그러네. 왜 유승민을 찍고 김무성을 찍겠어요? 그냥 안철수 찍는 게 그래도 낫겠네. 그래도. 네. 그걸 보면서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안에 이 수박 보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끼는 건데 저는 지금 김무성 의원이 지금 왜 이 땡볕에 이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냐.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냉정히 봐야 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일반인들은 그냥 뭐 대권 가려고 쇼 좀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쇼를 지금 물론 쇼인데, 네. 물론 쇼인데,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벤치마킹 한 거냐면, 롤모델로 한 거냐면, 2006년도에 손학규 의원을 지금 그대로 지금 모방한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때 무슨 탄광 들어가고 얼굴에다 지 손으로 묻히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2006년도에 손학규 의원이 네. 이제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네. 지금 14년, 15년 동안 한나라당에 들어가가지고 명색이 민주화 투사 출신이라는 손학규 의원이 네. 그 한나라당에 들어가가지고 한나라당 대변인,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정말 한 사람이 한 번 할 수도 없는 것을 다 하면서 그 정도면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죠. 예. 이제 그러다가 뭐냐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하고 이제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기가 볼 때는 한번 일거에 뒤집을 방법이 없겠는가.
또 뒤집지를 못하더라도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과연 없을까? 그러니까 전국의 주목을 일제히 끌어온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뭔가. 근데 이 이벤트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이걸 깰 수 있는, 한나라당을 어떻게 좀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뭔가, 정책 이벤트가 뭔가 하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땡볕에서 돌아다니면서 민심 탐방한다고 비료푸대 얼며지고, 네? 얼굴에다가 연탄재 묻히고, 연탄재 바르고 탄광 속 들어가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손학규 의원이 그 수염 기르고 뭡니까 논에 앉아가지고 뭐 막걸리 마시고 할 때부터 저 양반 한나라당 나가겠구나, 탈당하겠구나. 저는 솔직히 그때 그거 예상을 했어요. 그럼 김무성도 혹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2006년 7월 11일 날에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당대표하고 이제 최고위원을 뽑는데, 예. 그래서 당대표에 친박계가 밀어가지고 강재섭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네. 이제 그 최고위원들 뭐 전효옥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재호 의원은 이제 강재섭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당대표에 떨어지고, 예. 그 결과가 나오는 그 전당대회 현장을 제가 그때 논설위원을 할 때 제가 진짜 가봐봤어요, 제가.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길래 저는 이제 자리를 떴는데, 그 뜨면서 이제 그 잠실체육관 그 입구에서 예.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야말로, 이 머리 장발로 하고 이렇게 새까맣게. 노숙자 같은 사람? 네, 노숙자 같이 이렇게 했던 손학규 의원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를 부르면서 글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덕담을 하는데, 내가 딱 보면서 그랬어요. 이 양반 탈당하는구나. 제가 볼 때는 손학규 의원이 그때 무슨 박근혜 이명박 후보를 꺾을 가능성은 1%도 없는데,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나가기 위한 그 명분을 찾는 거예요. 민심이 보니까 말이야. 네. 이쪽이 아니다. 네, 민심은 이런데. 네? 그럼 손학규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라당은 군사 독재 세력의 잔당이 남아있는 데다라고. 거기서 할 거 다 했잖아요. 다 했죠. 자, 이런. 그때 뭐라고. 사람, 그러면 그때 손학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네. 그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 독재 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지가 도지사도 하고. 그렇죠. 네? 최고인도 맡고. 장관도 했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지는 주인 아니었나? 야, 이 사람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백범의 정신을 따르겠다. 네? 오늘 김무성이 김대중 정신 따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탈당하려고 그러네, 진짜. 자, 탈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김무성 의원이 지금 이렇게 땡볕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자기 독자적인 힘으로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대선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것을 해봐서 지지도의 변화가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은 틀림없이 새누리당을 향해서 뭔가 험한 소리를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요즘 그래요, 진짜로. 그게 뭐냐? 새누리당은 너무 극우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어이가 없어요. 네, 새누리당은 뭔가 극우다. 그리고 경제도 좀 없는 사람, 서민을 위해서 가야 되고, 북한도 개방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여보세요. 지금
없는 사람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지금 뭐 없어서 못합니까?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사탕발림하는 소리 말이죠. 참.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개방적으로 북한한테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억장이 무너진 소리지. 지금 그 네? 사람은 태평시대인 줄 알고 있나 봐요. 자기가 또 새누리당 당대표를 했잖아요. 네. 왜 그럼 그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때 말 잘했어요. 그때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때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가 그런 경제정책, 응.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눈치만 본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북한을 비판하고 말이지. 맞아, 어? 맞아. 그렇게 했던 양반이 지금 나와가지고 무슨 새누리당이 극우를 한다고 말이죠. 어? 새누리당을 무슨 극우 보수당으로 몰아붙이는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라도에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팔자취를 따라가지고 마치 무슨 김대중 대통령 발길 따라 뭐 산만리 뭐 특집을 만드는 것처럼. 맞아요. 예? 지가 무슨 민주화 투사인 줄 알고 있어요. 무슨 그야말로 보수 우파 진골들, 진골 보수 우파들 참 염장지를 일이 있습니까? 이 더위에. 진짜. 근데 김무성 의원이 그거 모르고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이야말로 지금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지도력이 필요할 시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들으면은 기분 좋으라고 그런 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 그 다음에 진골 보수우파 세력이 지금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화가 날 줄 모르고 이런 걸 했겠냐고요. 뻔히 예상하고서 이런 걸 했다는 보는 거예요. 야. 자, 왜 했느냐? 네. 이원 집정부제를 하겠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네? 네. 본인의 힘으로는 독자적으로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이원 집정부제 하자는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안에도 있고 또 새누리당 밖에도 있고 야당에도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추파를 던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뭔가 정치적인 모색을 하려면은 미리 좀 이렇게 약치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낚시할 때 밑밥을 좀 던져놔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속이 보이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이원 집정부제 세력하고 연대해서 네. 신당 하나 만들고 그렇죠. 거기서 바지사장 하나 세우겠다 뭐 네. 이런 거 같은데 야, 이 사람 진짜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네요. 말아먹을지 그야말로 무슨 그냥 헛발질만 하고 끝날 줄은 모르겠어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네. 그 양반이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러다가는 제3의 당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새누리당의 뭐 친이계 그 다음에 이쪽 더불어민주당 참 당명 좀 좀 격조 있고 품격 있게 재야지. 이게 무슨 더불어민주당 무슨 홍보 책임자들 데려다가 말이죠. 홍보 전문가라는 사람들 데려다가 당명을 무슨 새누리당이니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니 이게 무슨 당명입니까? 지나가다가요. 네? 저기 그 식당들 네. 그냥 선식장들 이런 그 이름보다 못해요 사실은. 네. 뭐 100년간은 뭐 정당을 만들겠다더니만 뭐 몇 달도 못 가고 말이죠. 아니 당명을 짓는데 정당인들이 정당인들이 자기들 손을 쥐어야지. 무슨 뭐
밖에서 뭐 무슨 뭐 침대 광고했던 사람, 무슨 소주 광고했던 사람 부르다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유치하고 그 깊이가 얼마나 참 얄팍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당이라는 게 명색이 국가 권력을 놓고 투쟁하는 그 집단이 정당이란 건데 무슨 소주 광고회사, 무슨 침대 광고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당명을 그렇게 전놓으니까 무슨 중소기업처럼 운영되고 네. 있어요. 중소기업이 더 잘하는구나. 현실 정치의 참 달인이라는 마키아벨리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내가 가장 치욕을 느낄 때는 나보다 능력이 못한 사람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치 평론을 하지만은 무슨 말이죠? 새누리당 이 당명부터가 새누리당이 뭡니까? 대체 집권당이 그 영어로 표현한 거 보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더민주. 민주당이 민주당이고, 민자당이 민자당이고, 그러니까. 뭐 신한국당이면 신한국당이고, 뭐 이래야지. 그게 무슨 도대체 미국이나 일본 또 영국 같은 선진 그 민주국가에서 당명 바꾸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꼭 당명을 바꾸고 그런 그야말로 위장 개업, 신장 개업을 해야만 꼭 표를 찍어주는 국민도 참 솔직히 문제입니다. 네? 정말 이게 떴다방이 떴다방. 완전 떴다방이죠. 예. 또 아마 대선 앞두고 당명 바꿀 거예요. 네?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뭐고? 네? 그러니까요. 차라리 기억하기 제일 좋은 것은 국민의당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당. 예. 예. 나는 사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할 말이 하겠습니다만은 당명부터가 이건 도대체 코미디예요. 그래,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네. 예. 네. 당명이 하도 헷갈리고 그렇죠. 추접하니까 네. 토론하다가도 헷갈려요. 저도 네. 방송하다가도 더민주인가 이게 국민의당인가 새누리당도 한참 만에 또 익숙해졌잖아요. 네. 그 이현 집정부제 얘기가 그랬죠. 예. 그 이현 집정부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현 집정부제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회가 다 권력 갖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외교, 안보, 국방만 책임지고. 핫바지.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데 그 난리를 피고 전쟁을 해가지고 뽑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만 담당하고 나머지 그 국정 운영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가지고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외교 안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외교에 뭐 자원이 좀 필요하다. 국방에 무기를 사와야 되겠다. 국회에서 다 안 된다고. 지금 사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아니, 대통령은 지금- 핫바지예요. 핫바지. 네네. 바지 사장. 지금 전권을 갖고 있는 뭐 일각에서는 뭐 군주다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있어도 지금 사드 부대 하나 지금 창설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 외교안보 국방만 맡게 하고 그 방을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외교안보 실장 뭐 이것만 관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국회 갔다. 총리가 예컨대 무슨 대통령 밑에 김무성 총리가 국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그 국정을 운영한다. 아니 총리가 대통령 아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바지 사장이죠. 완전 바지사예요. 예. 그 4.19 혁명 이후에 장면 그 총리 박사가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은 윤무수 대통령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때도 뭐 똑같은 정권이 안 거죠. 돌아갔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혼 집정부제인데 예. 그 이혼 집정부제를 하면서 총리 자리를 자기들이 직접 대통령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권한을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무성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 권한을 빼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총리한테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지네들이 또. 네네. 야.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 내가 6개월 총리 할 테니까 네. 너도 6개월 하고 뭐 국민들이 또 싸우면 네가 6개월 하고 해서 그 사이에 그냥 네. 그냥 국민의 어떤 재산, 국민의 그 국가의 그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 다 착복해 갖고 비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서는 뭐냐면, 그러면서 또 호남에 가서는 내가 뭐 정권을 잡으면 총리는 또 호남으로 하겠다. 네? 그 사람 호남 사람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호남의 총리 자리를 뭐 호남 출신이 맡는 거. 뭐 예컨대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지만은. MB 때도 사실은 호남 총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안 하던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무조건 무슨 뭐 호남이 총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켜질 수 없는 그 사탕 발림 공약 아니겠습니까? 유화적 발상. 예, 어떻게 그렇게 참 그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이다. 또 뭐 밀짚모자 쓰고 저렇게 지금 땡볕 배회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을 보면은 1997년에 그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죄를 뿌린 분.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역할, 그 역할을 한 분이 소위 말하는 이인재와 박찬종인데, 저는 이인재, 박찬종과 같은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 네. 점점 이 그림이 네. 보이는 것 같네요. 이분들 참 애먹이겠구나. 네, 애먹이겠구나. 그러네요. 사고 치겠네, 사고 치겠어. 그럼요. 저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냐면, 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는 뼛속까지 우익인 사람이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그야말로 수박 보수, 위장 보수가 아니라 지금 이 국내외 상황이 난세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지금 국내 상황도 참 절박하게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지금 외교안보 상황도 정말 이제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세다. 총체적 난세로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이 총체적 난세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매듭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 문제를, 이 난제를 총체적 이 난세를 해결할 텐데 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이 무슨 좌파 흉내나 내고 수박 보수이거나 또는 국민들한테 인기나 끌려가고 부패하고 네, 아무 철학도 없고 네? 무능하고 뭐 북한 비위나 맞추고 네. 무슨 비전향 장기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 북송이나 하고 말이죠. 네. 네? 이런 유약하거나 기회주의자가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가 네, 예. 후보가 돼서 정권을 참 얻게 된다면 네. 또는 무슨 이원 집정부제가 그 개헌으로 관철이 돼가지고 대통령은 허수아비 앉혀놓고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총리 자리 나눠먹고 각 부장관 다 나눠먹고 네? 이래가지고 뭐 정부 요직 다 나눠 먹고 오직 다 나눠먹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네? 도저히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네? 맞아요, 맞아요. 또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중국은 말이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완전히 이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의 그 패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그 시도를 절대 방관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한국에 대해서는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깐깐하게 나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수출도 네, 어려워지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한국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눈 감아주고 예?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참 그렇게 예? 창고를 해도 맞아요, 맞아요. 눈 감아주고 아이 뭐 애교로 받아주는 시대는 이미 갔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죠.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참 아나무인격으로 나오고 중국이 또 미국과 일본의 패권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패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자세, 예? 오만한 자세로 나오고 한국은 외톨이가 되는 예? 그럼 북한이 뭐 국지전 도발해도 그렇죠. 대응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 북한은 핵실험하고 네.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예. 핵도 이런 소위 말하는 예? 군사 위협을 계속 할 상황이 올 때 누구를 뽑아야 되냐 이거예요. 과연. 정말이네요.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진짜 말씀대로 네.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새누리당의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네.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김대중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새누리당이 정말 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아니죠.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아닌 것을 네. 보면 그거 절반쯤은 망했네요. 지금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에서 언론 네. 그 언론에서 무슨 대권 후보로 그 거론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절대 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 이념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강인한 그 뼛속까지 그 참 우파인, 우익인 참 어떠한 좌파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돌과 같은 우파 그런 우파인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 철학면에서 과연 내공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는 무슨 이 양반을 대통령으로 뽑아줘야 될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어떤 드라마 같은 뭐 어떤 히든 스토리가 있느냐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냥 뭐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정치 바닥에서 그 정치부 기자들이 참 뭐 착당해가지고 무슨 안목 무슨 잣대 미래에 대한 무슨 기준에서인지 아무 제시도 없이 그냥 뭐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깃장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뭐 김무성이가 무슨 뭐 도당 들고 도망가고 주랭랑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마치 탄압받는 인상 뭐 이래가지고 또 아니 무슨 뭐 친박이네 어쩌네 해가지고 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습니다. 이야.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지금 이 제가 볼 때는 이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를 이 뽑는 이 구도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 대선 후보가 되는데 예. 무슨 반드시 국회의원 출신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아니 국민들로부터 무슨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만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거예요. 시야를 넓혀서. 예. 그리고 또 반드시 무슨 선수가 많은 뭐 몇 4선이다 5선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선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에도 노태우라는 초선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때의 홍보 수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신문을 통하고 방송 몇 줄 나가고 몇 줄 나가고 이럴 때 정말 원시 시대 지금에 비하면은 지금 인터넷과 SNS,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블로그다 하는 이런 시대에 그 비교를 하면 그때는 완전히 씨발 디지털 시대, 원시 시대의 홍보인데. 그러니까요. 그때도 노태우라는 그야말로 군인 출신을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을 꺾었어요. 삼김을 꺾었어요. 야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진짜. 지금 왜 못합니까? 예? 그러네요. 지금 금년 8월인데 내년 12월이면 1년 4개월이 남았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은 그 문재인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엄청난 인물이죠. 네.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겼다. 새누리당이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말. 김대중 교, 네. 김대중 신도, 김영삼 신도, 김영삼 교, 김종필 신도라 할 만큼 그야말로 이 진골 지지자들이 있으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뭐 사실 뭐 문재인이다, 뭐 안철수다, 뭐 그런 뭐 대단한 그 골수 지지자들이 있습니까? 몇몇 있겠죠, 몇몇. 네, 있긴 있겠죠. 예, 몇몇. 그거 무너뜨리는 거 간단합니다. 야, 네? 희망이 있는데 실천을 안 해요, 새누리당.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누군가는 그런 의지를 갖고 눈여겨보면서 자기들끼리 그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만드는 장면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만들어 가면 그 자체가 대선 선거 운동이 되는 거죠. 야,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네.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또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서 새누리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보수 정권이 이번에 확실히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보 무너지고 자본 다 날아가고 그럼 여기 있는 국민들 다 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정말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 칼럼은 대한민국 생명을 위해서 마치 아주 그 생명수 같은 칼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차기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 저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이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뼛속까지 우익인, 뼛속까지 우파인, 위장 보수가 아닌, 수박 보수가 아닌 진정한 보수 우파 인사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것을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안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요, 외교 안보도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야권이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동분서주하는 것 같은데요. 저런 사람들 없어지고요, 뼛속까지 애국자, 우익이 나타나서 이 불안한 정세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